이제 화학원에서 이제 1단원 내용인데 이게 이제 물질의 양이거든.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 질량도 양이고, 부피도 양이고, 한 개, 두 개 하는 개수도 양이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보고, 그 다음에 그 양, 그러니까 질량과 부피와 개수의 관계를 또 한번 보는 게 1단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좀 전까지 우리 질량수 얘기 계속 했다, 그지?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고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원자량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보자. 원자량은 쉽게 생각하면 돼. 원자의 질량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쌤이 화학원 1단원을 할 때 어떤 표현을 많이 하냐면 이걸 원자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또는 분자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원자는 질량이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80kg다.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 건장한 남성의 몸무게 한 80kg쯤 되죠. 남성이 몸무게가 한 50kg 나간다? 좀 말랐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원자의 질량은 너무 가벼우니까 원자의 실제 질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그램 감이 안 온다고. 야, 너희 10의 마이너스 19승 그램이 감이 옵니까? 전혀 오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야, 우리 실제 질량은 어차피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원자들끼리 비교만 하자는 거야. 우리 지금 체중계가 없잖아. 그렇지만 내가 제일 무거운 건 확실하잖아. 또 누가 제일 가볍다는 건 감은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끼리 비교는 가능해진다는 거지. 뭐만 있다면?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은 원래 한 개의 질량을 다뤄야 하는데 무리가 있다.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자? 줄 거 줍니다. 상대적인 질량을 그 원자의 원자량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상대적 질량이라는 건 결국 원자들끼리의 뭘 이야기하는 거야? 질량비를 이야기하는 거야. 당연히 기준은 있어야겠지.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뭘 기준하자?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원자를 기준하자. 실제로 탄소 원자는 질량수가 12잖아. 수소 원자는 질량수가 1이거든. 그럼 생각해봐. 얘 몇 개가 있어야? 12개가 있어야 탄소 한 개하고 질량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우리가 12라고 정의를 했잖아. 기준을 잡았잖아. 그러면 수소 원자 한 개는 탄소 원자보다 질량이 몇 분의 몇인 거야? 12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원자량, 질량수를 얼마로 보면 되는 거야?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진짜 탄소가 12g이야?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수소가 1g이야? 그렇지 않아. 다만 탄소를 12로 기준했을 때 수소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니까 단위는 있다 없다? 당연히 단위는 없지. 비율일 뿐인데 12대 1이라는 거니까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바로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량의 단위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런 거 가능하지 않아? 자자자자. 우리가 탄소를 12로 기준 잡았어. 그래서 수소하고 비교하니까 수소가 12분의 1배만큼 가벼워. 만약에 내가 질소하고 비교해보니 탄소보다 12분의 14배, 그러니까 6분의 7배가 무거워. 그러면 탄소 원자의 원자량에다가 6분의 7배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4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봐봐래.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래.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산소 원자량이 16인 걸로 봐서 탄소보다 12분의 16배만큼 무겁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하나만 더. 수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배지. 산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6배지. 기준이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산소는 수소보다 16배가 무겁다고 해도 무방한 거지. 왜? 기준이 똑같으니까. 됩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질소는 14고 산소는 16이니까 또 산소는 질소보다 7분의 8배만큼 무겁다 정도는 충분히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하죠? 뭐다? 상대적 질량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자의 실제 질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원자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는 분자 좀 더 확장해서 이온까지 뭐 하겠다는 거야? 지들끼리 비율만 따져보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왜? 너무 가벼우니까. 그러면은 야 분자량도 한번 보자. 분자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봐봐. 너희들 이산화탄소 CO2 같은 경우에 여기 봐. 여기 1이 생략돼 있지. 그러면 내가 CO2 분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 몇 개 필요해? 1개 필요하고. 그래. 산소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잖아. 그럼 야야야. 조립하기 전에 산소 2개 질량 재고 탄소 1개 질량 재서 합한 거는 그냥 CO2 하나 질량을 딱 잰 거나 어때야 돼? 같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분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줄 거 원자량, 구성원 하는 원자량을 합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CO2 분자량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탄소 원자 1개 질량하고 산소 원자 2개 질량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겠네. 이거 아냐? 필요하면 문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외우기 힘드니까. 어차피 이거 질량인데 우리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탄소 원자 1개 질량이 얼마나 거 알고 있어? 1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봐봐. 12짜리가 몇 개 있다는 뜻인 거야? 1개 있다는 뜻인 거잖아. 산소 원자량 16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산소 원자가 2개 있다는 건 16짜리가 2개 있다는 거잖아. 32랑 12랑 다 얼만데? 44잖아. 아, CO2 분자량 얼마구나? 44구나. 10번 봐. 이 10이라는 값은 기준이지. 이 16이라는 값도 기준했을 때 나온 값이지. 그럼 이 44라는 값도 결국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기준에서 출발해서 나온 값이잖아. 그럼 쌤이 이렇게 말해도 되냐? CO2 한 분자는 수소보다 44배가 무겁다? 충분히 가능하지.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냐? 산소 원자보다 16분의 44배만큼 무거운 것이 CO2이다. 전혀 무리 없는 거지. 왜?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모든 게 다 기준값을 기준으로 나온 값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너희 그 고1 때 뭐 중학교 때 다 배우지만 자 봐봐. NaCl 같은 거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지? 그런 거 한다고. 여기 1이 생략돼 있지. 잘 봐. CO2는 진짜 탄소 1개랑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식이라는 표현을 써주지. 그런데 NaCl 같은 거 이온 결합은 진짜 Na 1개랑 Cl 1개가 아니잖아. 수없이 많은 NA와 Cl이 결합해 있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지 않아? 분자식으로 표현하지 않잖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줄 거. 실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실험식. 실험식이라는 건 뭐냐?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 NaCl의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냥 Na 1개랑 Cl 1개로 계산하면 돼. 편하게. 그러면은 Na 원자량이 23이거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Cl 원자량이 얼마냐면 35.5거든? 그럼 더하면 얼마가 돼? 58.5가 돼. 근데 이거 분자식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분자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실험식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여튼 전부 다 실험식량이 됐건 원자량이 됐건 분자량이 됐건 전부 다 탄소 원자를 기준해서 나온 값들을 활용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원자량 이야기 나오는데 너희 아까 그거 배웠지? 동위원소 배웠지? 동위원소는 이제 자연계에 질량수 동이라는 게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도 질량수 12짜리가 98.9% 있고 13짜리가 1.1% 있고 14는 뭐 거의 없대. 이런 경우에는 평균값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시험 쳐가지고 다 100점이면 뭐 땡큐지만 그렇지 않잖아. 평균이라는 걸 내잖아. 똑같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12짜리가 거의 98.9인데 12보다 무거운 게 조금 더 존재한데 그럼 생각할 수 있지 않아? 평균을 내보면 12에 거의 가까운 값이 나오겠다. 하지만 12보다 조금 뭐 하면 되는 거야? 크면 되는 거잖아. 그런 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야, 시험이 다 90점이야. 한 개가 85점이야. 평균 내면 뭐 한 80, 한 8.9점 좀 나올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 자,
질량수 12짜리가 몇 퍼센트 있어? 98.9% 있어. 그 다음에 또 질량수 13짜리가 몇 퍼센트 있냐? 1.1%. 14니까 무시하자.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내가 곱한 게 퍼센트니까 나누기 뭐 해주면 100 해주면 이게 평균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딱 해보면 12.01. 우리 예상대로 어디에 가깝다? 12에 거의 가까운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습 문제 봅시다. 자, 그림은 X 원자와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비교했대. 얘들아, 양팔저울이니까 지금 질량이 동일하다는 걸 표기해주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우측 봐봐. 탄소가 12인데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얼마야? 36이잖아. 그럼 X 원자량에다가 4를 곱한 것도 얼마가 나와야 돼? 36이 나와야 되니까 X 원자량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은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얘들아 60이라고 가정을 해보래. 7번 봐봐. 기준을 바꿔보는 거지. 기준은 바뀌어도 뭐는 유지가 돼야 돼? 비율은 유지가 돼야 되지. 그럼 식을 세우면 이런 거잖아.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 60인데 몇 개 있어 지금? 3개가 있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자 좌측에는 X 원자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잖아. 요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됐나요? 그러면 X의 원자량 얼마가 되면 됩니까? 45가 되면 됩니까? 여기서 어떤 게 보입니까? 7번 보세요. 원래 원자량이 12였지. 몇 배가 되었어? 기준이 5배가 되었잖아. 기준이 5배가 되니까 X 원자량도 몇 배가 됩니까? 5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량은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값이다. 왜? 상대적인 질량 비니까. (2번) 야, 분자량 구하래.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원자량의 합. 보자. CHO인데 6개, 12개, 6개. 물이 없냐? 여기 있지? 탄소 원자량 12, 수소 원자량은 1, 산소 원자량은 16. 다 더하면 얼마가 되면 돼? 이렇게 180이 되면 돼. 암모니아는 질소가 14입니다. 수소는 1인데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계산하면 되잖아. 17. 오존은 16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계산해. 48. 염화칼슘? 사실 요거는 분자량이라 하면 안 되지. 실험식 양이 되는 건데 계산하는 방법 똑같아. 칼슘 40 더하기 CL은 35.5인데 몇 개? 2개. 계산하면 111인가? 나올 거 아닙니까? (3번) 이것도 식만 한번 세어보라는 거거든. 식 세우기 전에 하나만 더 하자. 야, 만약에 35짜리랑 37짜리가 50%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 평균 원자량은 분명히 36이 나오겠지, 그지? 근데 누가 좀 더 많아? 35짜리가 좀 더 많지. 그럼 평균값은 아마 36을 기준으로 좀 더 35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계산하는 방법은 35짜리가 75.77%. 맞죠? 간단해. 더하기 37짜리가 얼마 있어? 24.23%.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100으로 나눠줘야겠지. 그래야 평균 원자량 나오겠지. 여기 아마 쌤 알기로 35.5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35에 더 가까운 값이 나오는 거지. 자, 이제 방금 원자량, 그러니까 질량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입자수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역시나 이제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분자를 1개, 2개라고 표현하거나 원자를 1개, 2개라고 표현해봤자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이잖아. 그렇지? 물 분자 1개가 우리한테 의미 없잖아. 목마를 때 물 분자 10개가 우리한테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 만한
개수를 세는 단위가 필요한 거야. 원래 그 과자도 큰 거는 한 개, 두 개 팔잖아. 과일도 큰 거, 수박 같은 건 한 개, 두 개 팔잖아. 그런데 매우 작은 과일이나 과자는 한 개, 두 개 안 팔잖아. 묶음 단위가 커지잖아. 똑같은 원리지. 우리가 입자를 이야기할 때 원자나 분자나 이온을 이야기하니까 얘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작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수를 세는 단위는 굉장히 커야 될 거 아니야. 맞나? 그래서 원자나 분자를 세기 위해서 동그라미 쳐봐.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수를 세는 단위를 만들어낸 거야. 너희 연필 한 타스 몇 개야? 12개잖아. 이건 약속이거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계란 한 판, 요새는 뭐 10개씩 파는데 예전에는 계란 한 판이 30개였어. 그래서 계란을 30개씩 팔았어. 그러니까 한 판 30개, 한 타스 12개 똑같은 거야. 몰이라고 하는 건 몇 개다? 줄 거 줍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는 뒤에서 말해줄 테니까 지금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다. 요거는 이제 사람 이름이 아보가드로인데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뜻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 봐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CO2 분자가 있었어. 요 CO2 분자를 한 개 이렇게 표현했잖아. 지금까지는. 맞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CO2 분자 한 개는 의미가 없는 값이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자는 거야? 이 CO2 분자가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되어줘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값이 되니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1몰, 2몰, 3몰 이렇게 표현하자는 뜻인 거야.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원자가 됐건 간에 분자가 됐건 간에 이온이 됐건 간에 1몰 그럼 몇 개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간단한 얘기잖아. 연필 한 타스 몇 개야? 12개잖아. 반 타스는 6개지. 두 타스는 24개. 어렵지 않잖아.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럼 2몰은 2배.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만약에 0.5몰 그러면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되냐? 그러니까 약속을 하자는 거지.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물 분자를 예를 들어 볼까?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했어? 물 분자 그러면은 그냥 한 개, 두 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맞나?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물 분자는 한 개, 두 개 하지 말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야. 근데 너무 힘들잖아. 개수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하자? 요걸 편하게 1몰이라고 표현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통 얘기했거든. 물 분자가 한 개가 있으면은 수소 원자는 두 개가 있잖아. 물 분자 한 개는. 이거 다 알잖아. 산소 원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몇 개가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잖아. 물 분자가 한 타스 있으면 수소 원자는 두 타스, 산소 원자 한 타스 있으면 되잖아. 물 분자 몇 몰 있으면? 1몰 있으면 수소 원자는 2몰, 산소 원자는 1몰, 총 몇 몰? 3몰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지. 앞으로 뭐 하자는 거야? 뭐든지 몰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야. 물 분자 1몰에는 뭐와? 산소 원자 1몰과 수소 원자 2몰과 총 원자 3몰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개, 두 개 했던 개를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몰로 바꿔주면 된다. 그 얘기 하는 거고 항상 몰 단위를 쓰자. 그럼 봐봐 얘들아. H2O가 왜 H2O야? 수소 원자 2몰과 산소 원자 1몰 그러니까 몰수비 2대 1로 결합해 있으니까 H2O인 거잖아. 줄 것입니다. 뭐 한다? 각 원소들의 몰수비를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화학식이나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나요? 자, 같이 한번 봐보자. 연수 문제. 자, 1번에 1몰은 우리 약속한 거잖아. 아보가드로 수, 그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입자를 의미하며 이 수를 뭐라고 한다고?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물분자 1몰은 몇 개의 물분자냐고 했거든. 자, 물분자 1몰은 그랬어. 연필 한 타스는 몇 개야? 이거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몇 개인데 연필 한 타스는 12개잖아. 그럼 물분자 1몰은 몇 개냐라고 물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요거 써주면 되고, 물분자 한 개에 수소 원자가 2개 들어있는 거 알고 있잖아. H2O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라는 말 대신에 뭘로 바꿔주면 되니까 물분자 1몰에는 수소 원자는 몇 몰 포함되어 있다? 2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죠? 물분자 1몰에는 수소 원자가 2몰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3번. 이산화탄소 1몰에 포함된 산소 원자 수를 구하래. 자, CO2 한 분자에 산소 원자 2개 들어있지? 그럼 CO2 1몰에는 산소 원자는 몇 몰 들어있다 하면 돼? 2몰 들어있다 하면 되겠지?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여기다 2배 한 만큼의 개수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 뭐 다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방금 했지? 물분자 1몰에는 H2O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있다. 맞고. 야, 너희 NaCl 같은 경우에 Na와 CL이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어? 1대 1로 결합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NaCl 하나가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도 한 개 생기고 Cl 마이너스도 한 개 생기는 거 맞지? 개라는 말 대신에 뭘로 바꾸면 된다고 했지? 그럼 NaCl 1몰에는 Na 플러스도 1몰 들어있고 Cl 마이너스도 1몰 들어있는 거 맞지? 마지막 1몰은 몇 개인데? 각각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씩 들어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니까 고쳐야 되지. 각각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얘들아, 그러면 총 이온수는 몇 개 돼야 되는 거야? 총 이온수는 몰수로는 2몰이라고 하면 되고 개수로는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틀린 말. 암모니아 한 분자 1몰에는 그렇지 NH3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 3몰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 말. 염화수소 위에 적어볼래? 염화수소가 요거 아이가? HCl. 요거 1대1로 결합해 있지? 그러니까 요게 물에 녹아가지고 어차피 한 분자당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를 한 개씩 만들어 주니 H 플러스가 1몰 생기려면 염화수소도 1몰 이온화하면 된다. 요것도 맞는 말이잖아. 됐나요? 자, 5번 볼게요. 물질의 양이 가장 큰 걸 골라보래. 우리 몰로 다 통일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몰로. 그러면 1몰이가 됐어. 됐지? 수소 2몰도 뭐 큰 문제 없어. 근데 염화나트륨 NaCl 0.5몰 다 몰이야. 야, 원자가 요거 뭔데? 아보가드로 수의 절반 맞지? 옆에 적어라. 몇 몰 있다는 얘기야? 0.5몰. 됐죠? 그 다음에 1.806이잖아. 이거 우리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 굳이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지? 요건 뭐가 채 안 되는 거야, 사실. 1몰이 택도 없이 안 되는 거지. 뭐 6분의 1몰 그 정도 근처지.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누가 제일 큰 거야? 수소 2몰이 가장 크다. 그냥 몰수 제일 큰 게 양이 제일 많은 거야. 6번. 자, 한번 봐봐. 지금 2몰에 CO2야. 그러면은 몇 개 있다는 뜻이냐? 아보가드로 수의 2배만큼 있다는 뜻 맞지? 그럼 1번에 적을래?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요거를 우리 원자 수준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탄소 원자는 1몰당 1몰이니까 2몰이면 탄소 원자도 2몰이지. 그 다음에 CO2니까 한 분자에 2개, 1몰에 2몰, 2몰이면 산소 원자는 4몰, 단순한 비례식이잖아. 여기까지 됐지? 자, 개수는 얘는 몇 개 하면 돼?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2배 한 만큼이 개수가 되겠지 뭐. 산소 원자는 아보가드로 수에다가 곱하기 4배를 한 만큼이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 값이 몇 번 답이 되는 거야? 2번 답이 되겠네. 요거는 몇 번 답이 되는 거야? 3번 답이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몇 몰? 4몰. 요게 4번 답. 몇 개? 요게 몇 번 답이 되면 돼? 이렇게 5번 답이 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저는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 적었는데요.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얘기잖아. 됐어요, 요거?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퍼즐이 맞춰지는데. 자, 이제 그 1몰 질량, 몰 질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쌤이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개수를 세는 단위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하자 얘기할 때, 사실 그 원자나 분자를 세알해 줄 때 단위가 커야 한다는 건 전부 동의할 수 있어. 근데 그 큰 수가 6.00도 있고 5.99도 있고 6.02든 뭐든 사실은 10의 23승을 곱하면 다 큰 수잖아. 근데 왜 하필 하고 많은 숫자 중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자, 이거 한번 봐봐. 우리가 애초에 탄소 원자가 기준이었지. 자, 집중 졸지 말고.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있는데 우리 이거 알아? 이거 모르지 않아? 모르잖아, 우리 이거. 관심도 크게 없었고. 근데 우리 아까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얼마로 기준했지? 12로 기준했지.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뭔가 할 때 질량을 재면 그램 단위로 질량을 재야 되잖아. 근데 원자량이나 분자량은 뭐가 없지? 단위가 없잖아. 단위가 없으면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아, 탄소 원자가 그러면 몇 개 있으면 진짜 12g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왜? 기준을 12로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을 알 수가 없는데 얘가 몇 개 있으면 진짜 12g이 될지가 궁금했다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실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겠지. 해봤더니 바로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니까 진짜 뭐 하더라는 거야? 12g이 되더라는 거야. 그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아니야? 6.01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5.99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뭐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야? 아보가드로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잖아, 그 얘기가. 질량수 12짜리인 탄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 얼마다? 12g이다. 드디어 우리가 g을 붙여줄 수 있게 되는 거지. 야야, 아까 자 봐봐. 탄소 원자량이 12였고 기억나지? 산소 원자량이 16. 몇 개 해보자. 요거 14였고 아까 CO2 분자량이 얼마였었지? 뭐 요렇게 됐었지? 아까 내가 여기다 뭐 하지 말라고 했어? 단위가 없다고 했었지. 근데 바로 드디어 내가 여기다가 g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지. 몇 몰 있을 때? 바로 1몰이 있으면.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야, 근데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봐. 요거 한 개 질량하고 요거 한 개 질량 비가 12대 16이지. 그럼 요거 10개 하고 요거 10개의 질량 비도 12대 16이지. 요거 100개 하고 산소 100개의 질량 비도 12대 16이지. 그러면 탄소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고 산소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도 질량비는 12대 1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여기다 g을 붙이고 뒤에 per 몰만 붙여주면 무리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질량비는 만족하기 때문에. 되지? 그러면은 질소도 14g이 된다. 몇 몰 있으면은 1몰 있으면. 아까 이런 말 했잖아. 야, 수소가 1이고 탄소가 10인데 CO2가 44면 탄소보다 12분의 44배 무겁다. 돼 안 돼? 하니까 된다 했잖아.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g을 붙여줄 수 있겠지?
뭐라면은 얘가 1몰만큼 있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여기 있죠? 원자량 1몰의 개수, 1몰의 질량 표가 있잖아. 재밌는 건 뭐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원자량이 뭐만큼 있으면 1몰만큼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전부 다 g을 붙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질량을 다룰 때는 항상 뭐 할 것이다? 몰 질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뤄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건데 봐봐. 지금 물 분자가 36g 있을 때 몰수를 물었거든. 칠판 한번 봐볼래? 너희 이런 거 가능하잖아. 예를 들어서 3m야. 그럼 몇 cm야? 300cm 맞지? 너희 3m가 300cm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야 너 3m가 몇 cm야 물으면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 1m가 몇 cm인지 생각하지? 1m가 100cm잖아. 3m는 300cm지. 5m는 500cm고 60m는 6000cm가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10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거든. g을 주고 몇 몰인지를 물을 수도 있고 몰을 주고 g을 물을 수도 있어. 그럼 생각해봐. 미터와 센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1m가 몇 cm인지를 알아야 되지. g과 몰을 왔다 갔다 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 바로 이거 1몰 질량, 바로 몰 질량만 알면 1몰과 질량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칠판 한번 봐봐. 지금 물 분자 이야기했으니까 자 H2O가 주어졌어. 우리 요거 1몰 질량을 한번 구해보자. 아까 연습했잖아. 수소 원자량이 1이지. 그럼 1 곱하기 2. 산소 원자량은 16이잖아. 두 개 더하면 이거 맞아? 그럼 얘는 어떤 뜻이야? 물 분자는 1몰이 몇 g이라는 뜻인 거야? 18g이라는 뜻이지. 야, 1몰이 18g이면 2몰은 36g.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1몰이 18g이지. 그럼 0.5몰은 9g이지. 다르게 물어볼게. 36g 몇 몰 돼야 돼? 2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 36g 몇 몰인지 물었잖아. 몇 몰이야? 2몰이잖아. 그래. 단순한 비례식이야. 다만 마치 공식처럼 써보자면 질량을 뭘로 나누면 1몰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는 거야? 몇 몰인지 나오는 거지?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다가. 질량을 원자량 또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몰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속해라. g을 주고 몰수를 묻거나 몰수를 주고 g을 묻잖아? 뭘로 시작한다? 1몰의 질량을 구해놓고 시작한다. 됐어? 야, 이번에는 CO2 2몰의 질량을 물었어. 딴 거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라니까? CO2 1몰의 질량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탄소가 12고 산소가 16이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 했었지? 얼마야? 44 정확히 하면은 이거잖아. 1몰이 44g. 야, 1몰이 44면 0.5몰은 몇 g이야? 22g이지. 맞아? 3몰은 몇 g이야? 여기다 3 곱하면 되잖아. 2몰은 몇 g이야? 2 곱하면 되잖아. 몇 g이겠어? 88g 나오는 거잖아. 어떻게 계산했어? 몰수에다가 몰 질량, 그러니까 1몰 질량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질량이 나온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됩니까? 자, 1번 문제 한번 봐보자. 몰 질량 구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몰의 질량을 구하라는 거고 친절하게 원자량은 다 준다. 그지? 그럼 아까 똑같은 거야. 탄소 원재 12, 그 다음 플러스 16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44. 정확히 얘기하면은 1몰 있으면 44g이라고. CO2 분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저울에 올리면 저울 눈금이 44g을 가리킨다고. 염화칼슘 아까 됐었지? CA40 35.5가 2개 2몰이니까 곱하기 2 하면 뭐 111 1몰 질량은 111g. 2몰은 222g. 맞나? NA가 얼마야? 23
산소 16, 수소 1. 다음 얼마? 40. 1몰 몇 그램? 40g. 그럼 20g 몇 몰? 0.5몰. 10몰 몇 그램? 400g.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1몰 질량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됐지? 요건 아까 했잖아. 12 곱하기 6, 12 곱하기 1 더하기 16 곱하기 6 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180. 그러니까 1몰 질량 몇 그램? 180g. 이렇게 되는 거지. 2번. 방금 했잖아. 맞지? 바로 저거 1몰 질량은 180 하지마. 정확히 180g 1몰 있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3몰의 질량을 물었어. 그지? 뭐부터 하고 가라고? 1몰 질량을 먼저 구하고 가자고. 차근차근. 그럼 NH3 1몰 질량은 N은 14 더하기 수소는 1이니까 3몰. 다음 얼마야? 17g 정확히 per 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야, 1몰이 17g이면 2몰은 17의 2배 34. 3몰은 17의 3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그램? 51g. 요거는 17 곱하기 3 해서 51g. 됐죠? 계속 가자. 야, 이번에는 포함된 수소 원자수를 물었거든? 시험 봐. 앞으로 원자수를 묻잖아. 출발은 분자수에서 출발해야 돼. 자, 현재 몇 몰의 NH3야? 3몰의 NH3 맞지? 야, 한번 물어보자. 요거 한 분자에 수소 원자 몇 몰 들어있어? NH3니까 3몰 들어있는 거 맞지? 그럼 NH3가 2몰 있으면 수소 원자는 2배니까 6몰 있으면 되지. 3몰이면 9몰 있으면 되지. 항상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곱해주는 거야. 수소 같으면 수소 원자수. 그러면 총 수소 원자는 몇 몰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9몰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9몰의 수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9개가 있는 거지. 그 다음, 야, 수소 원자 1몰 질량이 얼만데? 1g 맞나? 그러면 9몰 있으니까 9 곱하기 1 해서 질량으로 따지면 몇 그램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9g 있다 하면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g이면 9개 있으면 9g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수소 원자가 9몰 있으니까 질량은 9g 되면 되는 거잖아. 됩니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치마 봐볼래? 결과론적으로는 원자수를 물었거든? 교수님 방금 얘기했잖아. 원자수를 물어도 뭐부터 구하고 가자고? 일단 분자수부터 구하고 가는 거야. 분자수. 야, 요거 한 분자 1몰의 질량이 얼마야? 1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몰 몇 그램? 2g. H2는 1몰이 몇 g이야? 야, 공식 치우고 눈으로 봐. 2g이 1몰이지. 그럼 4g 몇 몰이겠어? 2몰이잖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떻게 나온 건데? 4를 2로 나눠가지고 구한 거잖아. 맞지?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 이거야. 2몰의 H2 분자. 물이 없나? 됐지? 한번 물어보자. 성민아, 한 분자에 수소 원자 몇 개 들어있노? 2개 들어있잖아. 그러면 수소 원자의 양은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수를 곱해가지고 원자의 양은 몇 몰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4몰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한 분자에 2개 들어있으니까 1몰에는 2몰, 2몰에는 4몰, 3몰에는 6몰이 있는 거잖아. 소용이 돼? 한번 더 해볼까? 자, 요거 1몰 질량이 얼마야? 4지. 그럼 요걸 4로 나누면 몇 몰이야? 이거는 1몰이야. 야, 헬륨은 이거 단원자 분자라고 해가지고 한 분자가 원자 한 개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헬륨 원자의 양은 분자수가 4몰인데 어차피 한 분자에 한 개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1 해가지고 답은 4몰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산소 분자가 4g 있어. 야, 요거 원자량이 16이지.
16의 2배 하면 얼마야? 32잖아. 그럼 뭐 0. 뭐 해도 되고 그냥 분수로 8분의 1몰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물은 게 뭐야? 그냥 산소 분자의 양이니까 그냥 8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하나 물어보자. 만약에 산소 원자의 양을 물었으면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 하면 되지. O2니까 한 분자에 산소가 2개 들어있잖아. 그러면 답은 8분의 1면 맞는데 원자 수를 물었다면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고? 2를 하면 된다고. 됐지? 그럼 제일 큰 게 누구야?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수소 4g이면 2 곱하 원자는 4몰이고 헬륨 원자의 양 똑같은 거네. 아 이거 1몰이구나. 근데 갑자기 4가 어디서 나왔냐? 이건 잘못 적었네. 그치? 여기 1몰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요거 1몰 이거 원자를 물어도 곱하기 1 이렇게 가야지. 맞죠? 그럼 제일 많은 건 누구예요? 기억. 두 번째로 많은 건 니은. 제일 적은 건 디귿.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16g의 SO2가 몇 몰인지 물었습니다. 일단 뭐부터 하자고? SO2 1몰의 질량부터 구하고 가자고. SO2 1몰의 질량. 자, 여기 있잖아. 황원자량이 얼마야? 32. 그럼 황원자 32. 우리 산소 원자가 16인 건 다들 알고 있지? 더하면 얼마야? 64. 정확히 하면 이거잖아. 그램 퍼몰. 자, 이런 거지. 질량을 뭘로 나누면은 1몰 질량으로 나누면은 뭐가 나와? 몰수 나오니까 SO2가 몇 몰 있다? 4분의 1몰 있다. 요거잖아. 됐니? 그 다음 야, 요거 한 분자에 황은 몇 개 있어? 1개 있고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2개가 있잖아. 그러면 가보자. 황은 한 분자에 1개 들어있으니까 분자 수에다가 얼마 곱한 게 1을 곱한 게 황원자의 몰수잖아. 그 다음 SO2니까 산소 원자는 SO2 분자 수에다 얼마를 곱해야지? 2를 곱해야 몰수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SO2니까. 근데 2번에서 뭘 물었어? 몰을 물은 게 아니고 개수를 물었으니까 곱하기 6.02 곱하기 요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최종적으로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요게 2번의 답이죠. 그 다음 그램을 물었냐? 자, 황은 지금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었거든. 근데 질량을 물었으니까 봐라. 황 원자가 1몰 32g이지. 2분의 1몰은 16g. 4분의 1몰은 8g. 그러니까 여기 얼마 곱해가지고 1몰 질량 곱해가지고 황은 8g이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몰 있거든요. 1몰 질량이 16이니까 역시나 몇 그램? 8g. 2개 더 해보세요. 총 16g 나오잖아요. 됩니까 이거? 아까 그거 기억나? 쌤이 화학식이나 분자식을 결정하는 건 무슨 비라고 했어? 몰수 비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지금 보면 얘들아 XO2면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X랑 O랑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지금? 1대 2로 결합되어 있는 거 맞지? 근데 문제에서 Xg이 X가 56g이고 문제에서 그 다음에 산소 질량이 128g이래. 너희 산소 1몰이 몇 g이야? O 1몰이 16g 맞아? 그러면 봐봐.
요거를 16으로 나누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산소 원자의 몰수가 되는 거 맞지? 문제 없지? 그 다음 얘는 우리가 X 원자량 모르니까 한글로 쓸게. 그냥 모르니까 X 원자량으로 나누면은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X 원자의 몰수가 되는 거 맞지? 요게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대 2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1대 2.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다 몇 배 했는 것이 2배를 한 것이 산소 원자수와 같다가 되는 거지. 맞지? 2배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 얼마냐? 이게 8 아니냐?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나와줘야 맞는 거야? 4가 나와줘야 맞는 거잖아. 그럼 X 원자는 얼마가 됩니까? 이게 16이 14가 16이가 14죠? 14가 되면 맞는 거잖아. 그래서 답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넘어가자. 자, 이제 다 했어. 자, 정리 좀 해보자. 우리가 지금 중간 정리. 뭐 배웠지? 일단 질량 배웠지. 원자량 배웠으니까. 또 뭐 배웠어? 개수 배웠지. 근데 우리가 요 개수를 1개, 2개 하는 대신에 뭘로 고쳤지? 몰이라고 하는 걸로 고쳤지. 그러면서 어떤 걸 배웠냐면 1몰이 몇 g인지를 배웠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부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중3 1학기인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줄 거죠. 온도 압력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도 압력이 동일하다면 뭐하고 분자수, 뭐 다르게 얘기하면 몰수라고 볼 수 있겠지. 하고 뭐하고 비례한다는 거야? 부피하고 비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의 종류가 틀려도 달라도 부피가 똑같다면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전부 동일하다는 뜻인 거야. 그림 봐봐. 요 한 상자의 부피가 전부 똑같아. 그림 확인해봐. 분자가 전부 몇 개씩 들어있어? 똑같이 4개씩 들어있지, 그지? 그러니까 같은 분자수라면 부피가 같고, 말 바꿔서 부피가 동일하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동일하다는 거야. 물론 조건은 있지. 기체일 때만 가능하고 온도 압력 같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지. 어떤 게 궁금하냐? 우리 아까 1몰 질량을 이용해서 몰과 질량을 자유자재로 바꿨지. 그러면 뭐가 궁금하겠어? 1몰이 과연 몇 리터일지가 궁금하겠지. 마치 1몰의 질량처럼. 그래서 뭐 했다? 온도 압력 같을 때, 즉 0도씨 1기압일 때 별표나 쳐줘라. 모든 기체 1몰은 몇 리터로 표현되어지더라? 바로 22.4리터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너희 1몰 질량 알면 몰을 그램으로, 그램을 몰로 바꿀 수 있지. 1m가 몇 cm인지 알면 미터와 센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1몰이 몇 리터인지 알면 몰과 부피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해볼까? 야, 표준 상태에서 3몰이 몇 리터인지 물었어. 야, 1몰 부피를 알아야 3몰 부피도 알 수 있는 거고 1몰 질량을 알아야 3몰 질량도 알 수 있는 거잖아. 뭐부터 생각하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몰은 22.4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럼 물어보자. 2몰은 몇 리터가 돼야 되노? 당연히 44.8리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0.5몰은 11.2리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몰은 몇 배 하면 돼? 3배 해서 67.2리터가 되는 거라고. 비례식이라니까 그냥. 심오한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잖아. 앞으로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는 몰수에다가 22.4를 곱하면 되고 혹시나
1몰 부피가 다른 값이라면 그 값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야, 물어보자. 11.2리터는 몇 몰이냐? 당연히 2분의 1몰 0.5몰이지. 22.4의 절반이니까. 그지? 0.5몰. 어떻게 나왔어? 부피를 적어줘라. 요 22.4가 의미하는 게 뭐니? 바로 1몰의 부피 아니니? 1몰의 부피, 몰 부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몰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하면 이런 거지. 우리 1몰 질량 배웠지? 1몰 개수 배웠지? 또 1몰의 부피를 배웠지. 결론은 뭐야? 1몰 질량, 1몰 개수, 1몰 부피에 공통적으로 뭐가 다 들어가니? 몰이 다 들어가잖아. 앞으로 우리는 잘 모르겠으면 뭘로 푼댄다 문제를? 몰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영도시 1기압에서 줄 거 볼래? 여기 핵심인 것 같은데 같은 부피 속에 이렇게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몰수가 모두 똑같다 이 말인 거지. 기억 맞는 말이잖아. 분자의 양은 모두 똑같다. 야, 근데 봐봐리. 요 H2지. 아까 했던 거 기억나? 그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분자의 몰수에다가 곱하기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 하라고 했지. 얘는 얼마 곱해야 돼? H2니까 2 곱해야 되지. N2니까 얘도 2 곱해야 되지. 얘들 둘은 원자수 똑같이 씹어내 생각해.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근데 NH3는 N 하나, H 3개니까 총 얼마야? 4개 맞아? 그러면 요 다의 원자수는 분자수에 얼마 곱해야 돼? 4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제일 많아야 돼? 원자수는 다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분자수는 똑같은데 얘는 곱하기 2 할 거고 얘도 곱하기 2 할 건데 얘는 곱하기 4 해야 하니까 원자수는 동일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질량은 요거 1몰 질량 2g이고 요거 1몰 질량은 28인가 그렇고 요거 1몰 질량은 17g인데 어떻게 질량이 같을 수 있습니까? 질량 같지 않죠. 분자의 몰수만 똑같은 거죠. 2번. 야, 문제에서 줄 거 봐. 부피의 크기를 비교하래. 이거 부피 묻는 문제 아니야. 이 화학원 교육과정에서는 부피랑 분자수가 비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부피의 크기를 비교하라 아니야. 얘들아 몰수를 한번 비교해봐. 이렇게 해석해야지. 왜? 우리는 몰수가 만만하잖아 사실. 전부 기체잖아. 그러니까 기억해라 앞으로. 기체가 나오면은 항상 부피와 몰수가 비례한다는 걸 활용해야 돼. 그러면 이거 11.2는 22.4의 절반 맞아? 그럼 몇 몰이야? 옆에 적어. 요거 0.5몰이잖아. 수소기체는 뭐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H2를 말하는 거지. 요거 1몰 질량 얼마야? 2잖아. 2. 그럼 4g 몇 몰이야? 2몰 아니야? 2분의 4몰이. 그래 이거 어렵지 않잖아. 2몰. 이렇게. 이거 아보가드로 수잖아. 저거 1몰이잖아. 끝났잖아. 부피 누가 제일 커? 니은이 제일 커야지. 나. 선생님 부피 구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22.4 곱하기 22.4 곱하기 22.4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교하는데. 그치? 뭘로 가도 된다는 거야. 제일 큰 거 나, 그 다음 다, 제일 작은 건 가. 이렇게 가면 되지. 3번. 야, 스타트는 부피로 시작했어. 집안 봐봐. 끝은 뭘로 끝났어? 그램으로 끝났지. 우린 중간에 뭐를 지나가야 되겠어? 모를 지나가면 되지 않겠어? 야, 11.2리터라 했으니 1몰인 22.4로 나누면 우리한테 친숙한 몰이 나왔잖아. 0.5몰의 이제 CO2가 된 거지. 맞지? 우리 몰수는 질량으로 구할 수 있잖아. 뭐부터 하면 요거 1몰 질량 아까 했었잖아. 얼마였어? 아까 1몰 질량이 44였잖아. 1몰 44, 2몰 88, 100몰 4400, 0.5몰은 절반이니까 몇 그램? 44의 절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도 부피를 줘도
중간에 뭐를 활용하면 원하는 걸 다 구할 수 있다. 됐어요? 몇 개냐 물었으면 몇 개다 하면 되는 거야. 3.01 곱하기 10의 23 쓴 개다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뭘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야, 5번 한 문제만 넣어보고 마치자. 지금 봐. 자, 프로판이 연소하여 0도씨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 11g이 발생하였다. 자, 주어진 게 이겁니다. CO2가 11g이 발생하였대. 맞아? 근데 몰수를 먼저 물었지. 봐봐. 요거 아까 했잖아. 1몰이 몇 g이야? 44g. 그러니까 44로 나누어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4분의 1몰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 다음 부피를 묻고 있네? 우린 뭐 이제 몰수 아는데 뭐. 4분의 1몰의 부피는 곱하기 1몰 부피에 해당하는 22.4를 곱해주면 되잖아. 얼마? 5.6L 이런 식으로. 야, 4번도 넘어가면 좀 찝하니까 보자. 4번. 자, 수소기체 1몰의 부피 너무 쉽다. 적어라. 얼마? 1몰 부피 22.4L.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야, 산소기체 32g 부피를 구하래. 위에 봐. 산소기체 1몰이 몇 g이래? 32g이래. 그러면 산소기체 32g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1몰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번하고 똑같아. 왜? 기체의 종류가 달라도 몰수가 같으면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됩니까?